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화학원 온라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는 우리가 작년 강의로 좀 대체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강의는 올해 새로 시작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보시고 우리 탄수화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 생각을 여는 시간, 한번 우리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알고 있었던 것을 한번 상기시켜 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과 그다음 우리 두 번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탄수화물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주변의 탄수화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탄수화물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탄수화물들이 있는데요. 한번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가 탄수화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빵도 있고요. 여기 빵도 있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일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사진 보면요,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떤 것들이 다 탄수화물일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이 과일 안에 들어있는 그 화합물질과 그 다음에 빵을 이루고 있는 화합물질, 그 다음에 이 가스레인지에서 불꽃을 내게 하는 바로 그 연료, 바로 LNG죠. 요런 연료가 바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탄수화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을 다 말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탄수화물이라는 말을 안 썼고 처음에 유기화합물이라는 이런 명칭을 썼다고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 이런 명칭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기화합물,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흰색 가루가 바로 대표적인 무기화합물입니다. 바로 이것은 탄산칼슘인데요. 자, 오른쪽에 이 분자는 바로 포도당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것은 무기화합물이고요. 포도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 화합물은 모두 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탄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왜 어떤 것은 무기화합물이라고 부르고 어떤 것은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를까요? 우선 유기화합물의 명칭의 유래부터 좀 알아보자면, 유기화합물은 유기체, 즉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말하는 거겠죠.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식물이라든가 동물, 이런 유기체 속에 들어있는 유기체 속 화합물이라고 해서 유기화합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런 유기체 속에서 발견할 수 없고 외부에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화합물을 우리가 무기화합물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탄소화합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르던 명칭은 생물 교과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만 화학 교과에서는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걸 이제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뜻이 동일하진 않지만 화학 교과에서는 유기화합물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이란 무엇이냐?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수소, 산소, 질소, 그 다음에 할로젠 등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화합물을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 탄소화합물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자면 무기화합물에서 이 탄산칼슘은 탄소가 뼈대가 아닙니다. 기본 골격이 아니라는 거죠. 뼈대가 아니고요. 그리고 공유결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기화합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탄소화물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탄소가 이렇게 중간중간 아주 핵심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탄소가 기본 골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막대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공유 결합을 막대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도당은 탄소와 탄소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심지어 탄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탄화수소화합물이라는 이런 명칭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탄소화합물은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을 말합니다. 탄소화합물은 산소도 들어가고 질소도 들어가고 또 때로는 인과 그다음에 황도 들어가고 할로젠 등 다양한 원자가 결합할 수 있는데요. 탄화수소 화합물은 오로지 탄소와 그다음에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우리가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화수소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었었던 바로 메테인이 아주 대표적인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로젠 원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할로젠 원자는 17쪽 원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로는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렇게 네 종류의 원자들을 우리가 할로젠 원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탄소화합물을 봤으니까요, 이 탄소가 왜 이 탄소화합물로 이렇게 특징적으로 부르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화합물은 탄소가 중심이 된다고 했었죠. 이 탄소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화합물이 될 수 있었냐? 탄소화합물은 원자가 전자수가 4개라는 겁니다. 원자가 전자수가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원자가 전자수의 뜻은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가 결합이라고 하고요. 원자가 전자라고 하고요. 이 원자가 전자수는 당연히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보통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들은 마지막 전자껍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전자껍질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요. 마지막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화학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탄소의 마지막 전자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에 들어있는지 세본다면 바로 4개입니다. 4개. 4개.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이 4개인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탄소는 이렇게 우리가 탄소를 이렇게 표시하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이렇게 4개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자 4개들이 화학결합에 참여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여기에 있는 전자와 여기에 있는 전자, 즉 4개가 화학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4개의 화학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4개의 화학결합을 형성한다는 게 왜 중요한 것이냐? 주기율표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원소들 있죠? 두 번째 줄 원소에서는 여러 가지 원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리튬도 있고, 그다음에 붕소도 있고, 그다음에 베릴륨도 있고, 위치로 따지면 여기 2개가 바뀌었죠. 그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다음에 네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탄소가 가장 많은 화학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화학결합 수가
가장 많다라는 거죠. 화학 결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무슨 뜻이냐?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다. 분자는 화합물로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즉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결합하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결합, 다양한 배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탄소는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고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는 탄소와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화학물을 만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수천만 가지, 사실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화합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강한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데요. 탄소가 서로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굉장히 강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강한 공유 결합을 형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화합물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잘 분해가 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안정적인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탄소 원자와 연속적인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탄소가 하나와 하나가 이렇게 결합을 했다면 또 여기에 있는 탄소는 다른 탄소와 결합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탄소는 또 다른 탄소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수히 많은 탄소들이 서로 연결돼서 막 그물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탄소는 몇 개까지 결합할 수 있다고 했죠? 4개까지 결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4개, 하나, 둘, 셋, 4개까지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배열에 따라서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 탄소 화합물들을 만드는데요. 탄소의 그 어떤 화합물들을 만드는데, 이때 이것을 우리가 동소체라고 부릅니다. 동소체의 정확한 뜻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로서 배열이 달라서 성질이 다른 물질들의 관계를 우리가 동소체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다이아몬드도 화학식으로 따지면 C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탄소들끼리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흑연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탄소와 탄소끼리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화학식은 똑같은데 연결되어 있는 그 배열 구조가 달라서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게 된 거죠.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막 빛을 내는 그런 보석이지만, 우리 흑연은 우리 여러분들 연필심의 그런 성분이잖아요. 근데 까맣고 전기가 통하고, 다이아몬드는 또 전기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탄소가 다양한 이런 화학 결합을 만들고, 또한 동소체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화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탄소화합물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각각의 성질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